아재인 듯 아재아닌 아재돌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네.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웬일로 또 이렇게 포스터예요. 영화 포스터. 처음으로 네. 떨리지만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몬스터콜이라는 영화? 아니요, 못 봤어요. 17년도에 개봉했다고 하네요. 개봉한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네. 이 크게 뜰 영화는 아니에요.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약간 동화 같은 분위기이고 또 영국 영화이기도 하고 해서 몬스터 콜스, 괴물이 부른다라는 거죠. 네.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나와요? 나무 괴물, 커다란 이 괴물이에요? 네, 이 아, 트랜스포머 느낌이 좀 나요. 이 나무가 어. 괴물로 변하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연기를 해서 근데 괴물인데 힐링 시네마라고 써있네? 그렇죠. 이 괴물이 네. 힐링을 해주러 나타나요. 그래요? 우리가 괴물이라고 하면 해를 끼칠 것 같지만 네네. 괴물같이 생긴 요정? 아무튼 그 목소리 연기를, 괴물의 목소리 연기를 리암 니슨, 정말요? 테이큰으로 유명한 네네네. 그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깔고 목소리를 얘기하니까 옵티머스 프라임 느낌이 좀 나는. 왜냐면 나무가 변신해서 괴물이 됐는데 쫙 깔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또 이 몬스터 콜스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왜 가져오신 건지. 사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기억하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한테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네.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포스에 있는 저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코너 오말리라고. 네네. 엄마랑 단둘이 같이 사는 아이인데 엄마가 되게 아파요.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네. 그래서 아이의 삶이 되게 힘들죠.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엄마가 아프고 하니까. 근데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정신적인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괴물이 나타나요. 처음에 괴물이 나타나서 네.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 엄마의 병을? 아이는 병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엄마의 병을 고쳐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니 엄마를 고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지만 네네. 알고 봤더니 사실 저 괴물은 아이를 고치려고 왔던 거죠. 아이의 그 심적 고통을. 네. 뭐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심리치료 같은 느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맞닥뜨린 심리적인 문제는 엄마를 되게 사랑해요. 엄마랑 사이도 되게 좋고. 하지만 엄마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삶이 괴로워서 이게 끝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되기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 해도 그렇죠. 이게 부딪히는 감정이잖아요. 네. 내가 정말 네.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죽어서라도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한켠에 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인 거죠. 네. 네. 중요한 건 그거를 둘 다 그럴 수 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아이라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는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 엄마가 절벽에 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엄마의 손을 놓을 때 막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는 되죠. 네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점점 정신적으로 아파지는 과정에서 괴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영화 말미에서 엄마가 죽는데 네.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삐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엄마가 죽는 건 병 때문인데
자기가 그걸 바랬기 때문에 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스스로 용서 못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한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마저도 죄라는 생각,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괴물이 나타나서 그냥 이 영상미가 있는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사실 저 아이한테 필요한 치료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심리치료 같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네, 네,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도 있지만 그렇다. 사실 너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서 엄마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엄마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결말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봐야겠네요. 이야기는 네네. 나쁘지 않죠. 네네네. 충분히 이해도 되고 네. 장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단 아이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네네. 성인인 우리도 네. 대상이 뭐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상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이야기들이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저 괴물이 아이한테 네. 코너 오말리한테 해준 첫 번째 이야기가 네. 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네. 왕자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왕인 할아버지 그리고 마녀인 새 할머니 네네네.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왕이 죽고 네. 왕자는 아직 어려서 왕이 될 수는 없었고 마녀인 새 할머니가 왕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왕자가 점점 자라면서 그 새 할머니는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어린 손자, 새 손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왕자는 그게 싫었던 거죠. 어유, 네. 그래서 사랑하던 뭐 농부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하고 도망쳐요.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여자가 죽어 있었어요. 농부 네, 딸 딸. 여자가. 그래서 네네. 왕자가 이거는 그 새 할머니인 마녀의 짓이다 하고 화를 내면서 힘을 모아 쳐들어가서 그 마녀를 죽이고 왕이 되죠. 네네. 이 이야기 어때요? 약간 지극히 정상적인.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농부의 딸을 죽인 게 그 새 할머니인 그 마녀가 아니라 그 왕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예. 왜 그랬을까? 그 마녀인 새 할머니를 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겠죠. 아, 네. 이제 어떠세요? 좀 이거 이 감정이입했던 왕자에 네네. 대해서 좀 멀어지게 되죠. 아, 되게 예, 불편해지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역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충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녀였던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한 건 없었어요. 네네. 할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얘기가 있어 좀 실질적으로는 독살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뭐 선악이 막 바뀌는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가 네. 마녀가 아닌.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더 돼서 예.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다고 얘기했던 여자를 죽여가면서까지 권력을 탈취한 네. 그 왕자는 왕이 된 다음에 네. 나라를 잘 다스려요.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요. 어색하죠.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권선지각도 없고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이렇게 편이 딱 갈라지지 않죠. 네. 이 얘기를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코너 오말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연결이 되나요?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거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할 때 네.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거죠. 네.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은 좋은 일을 했다가 어떨 때는 실수든 자의적으로든 악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걸 단편적으로 한 사람을 악이다, 선이다, 혹은 선악이 아니어도 어떤 캐릭터나 성향으로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려주죠. 네, 그렇죠. 네. 코너 오말리가 그렇죠. 엄마를 사랑할 때 코너 오말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한 아들, 바람직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엄마가 죽어서라도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코너 오말리 자신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게 자기 안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가 잘못됐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코너 오말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 이야기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뭔가 불편한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해가 됐다가 하는 거 예, 보면 그렇죠. 예. 우리도 코너 오말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재밌죠? 재밌네.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네, 스펙타클하네요 마음이. 그 네. 후로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주면서 코너 네. 오말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네. 저도 느꼈기 때문에 같이 진실을 마주하는 거 우리가 단순히 이럴 거다, 흑백 논리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죠. 네. 진영 논리. 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효준님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국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물론 한국은 큰 나라고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알아야 돼서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인 현실을, 진실을 받아들이는 걸 막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진영 논리. 네. 그거에 대한 진실을 바라보는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이 유튜브 아재둘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구나. 불편하죠. 예. 막 이게 박근혜 지지자들이 봤을 때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조국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조국 일가의 그런 부정부패를 봤을 때, 윤미향의 지지자들은 그렇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와 막 몇 시간 동안 그러지 않는 이유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약이든 좋은 약효가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고 네.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힘들어지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지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끝까지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고 끝까지 나쁘고 그렇게 되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단점도 볼 수 없고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장점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나와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관계없이 진행되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더더욱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영화는 주인공의 내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거라면 아재돌룸은 내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치 상황에 대한 특히 진영 논리에 대한 이해와 거기서 뛰어나오는 훈련을 하는데 경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좋아요. 기존에 생각하던 틀을 살짝 비틀어서 네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영화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뻔한 로맨스, 뻔한 코미디 말고 생각할 겨를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생각의 트위스트로 이렇게 틀을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으로 다른 것들을 또 벗어나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영화들 기억나는 것들은 픽사의 영화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즈니로 합쳐져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몬스터 그, 주식회사. 그 괴물 거기도 그것도 몬스터네요. 원래 괴물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그 괴물들이 아이들의 공포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삼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못 봐가지고. 근데 네.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굳이 공포가 아니어도 된다. 굳이 애들을 괴롭히면서 그 몬스터들의 세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도 에너지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공포를 짜내는 대상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오는 경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생기면서 이제 세상이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는 봤죠. 아유 재밌게 봤죠. 저도 그걸 보고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데 그거하고 오토바이하고 그거는 네. 오토바이를 그 약간 비튼 거로 보여줘요. 그 탄다라는 것은. 아니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영화 안에서 애니메이션 안에서 처음에 용들 드래곤들은 적이었어요. 타도의 대상이었는데 주인공이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익숙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실수 지역적으로 나눠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전라도니까 경상도는 틀렸어. 혹은 경상도니까 전라도는 틀렸어. 그런 것에서 한 번만 튀어나온 경험이 있으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틀을 뛰어나올 수 있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신기하네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게 전혀 안 나던데. 이렇게 영화의 매력이 줄거리, 네네네. 이야기의 힘도 있고, 혹은 기술적으로 편집, 구성의 힘도 있고, 네네. 한데 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 문학적인 책을 봤을 때, 네. 이것들을 막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 삶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에 오래 남고, 몬스터콜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같이 해오고 있는 일하고도 굉장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근데 이런 주제를 몇 번씩 좀 해주세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처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화를 보시면 더 많은 해석들, 더 많은 감동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역량이 되는 대로 다양한 주제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네. 몬스터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